대출할 때 퇴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출을 하고 퇴사하면 회수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한번 어떻게 되나 살펴볼게요. 자, 대출을 신청을 하면서 퇴사를 염려해 두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대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출은 상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고 가신다면 퇴사할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사업자대출, 대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많이 받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일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 있을 때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이 없을 때는 신용대출을 받기가 거의 어렵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내가 퇴사를 염려해 두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놓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 은행에서 그 A은행이라고 할게요. A은행에서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신용대출을 최대로 받은 거죠. 최대로 받고서 바로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퇴사하는 걸 알면서 신용대출을 최대로 땡겼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좀 그 지점장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중에 그 해당 지점에서 전세대출 신청을 했는데 부결이 났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다른 은행으로 빨리 전세대출을 옮겼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을 퇴사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 해당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충분히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당연히 대출은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높은 분들이라고 하면 소득이 있을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퇴사를 하게 되면 대체소득으로 우리가 소득을 환산을 해야 되는데 대체소득의 요율이 높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상당히 많이 썼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소득을 써도 내 연봉이 비슷하다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1억 가까이 돼서 굉장히 많은 금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퇴사하기 전에 하는 게 더 좋겠죠. 역시 이것도 제 경험인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셨죠. 의사 선생님이면 공직이라고 하죠. 그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분인데 그분은 급여가 얼마나 높으시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1억에서 2억 사이에 급여를 받았던 그런 분이시니까 당연히 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뭐 소득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다른 만약에 병원으로 옮기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게 아니고 개원을 하셨어요. 병원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을 차리면 이제부터 사업자인 거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 연도에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요. 7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7월 달에 퇴사를 하고 9월 달에 집을 잔금을 치는 그런 경우였다라고 하면 이분은 이미 퇴사자였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뭐 퇴사를 조금 미룬다든지 하셔가지고 본인의 소득으로 집담보대출을 받고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하는 것이 맞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 내년에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서 개원을 했는데 소득이 많다 그러시면 그 소득으로 또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경우는 대출을 받고 나서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을 보는 대출이 있고요. 소득을 보지 않는 대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전세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은행 직원들이 대부분 소득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소득 없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증서를 3개를 쓸 수가 있어요. 아니 보증서는 또 뭔 말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전세 대출은 우리가
담보로 잡을 때 누가 보증을 해줘야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한데요. 그 보증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요즘 항상 뉴스에 나오는 허그라고 하죠.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보증, 이렇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서 전세대출 보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소득이 없는 분들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또 더 좋아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은행에서는 소득이 있는 분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전세대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워킹 고객이라고 하죠. 고객님들이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득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좀 상당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을 증빙하고 대출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또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에 대해서 다들 꿈에 많이 부풀어 계시잖아요. 내가 퇴사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직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내가 퇴사하기 전에 어떤 대출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이라든지 만기까지는 대출 심사가 끝나고 이제 대출금이 실행이 되게 되면 그 후에는 이자만 잘 내시면 회사를 퇴사하셨다고 해도 원금을 회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후관리를 퇴사까지 살펴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신용대출은 또 연장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로 연장할 때는 다시 소득증빙을 보겠지만,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40년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담보대출은 받고 나서 퇴사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게 되면 재심사, 연장은 아마 해줄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무직인 경우는 신용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이 있을 때 그 직장이요, 사실 힘들고 급여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떼가는 돈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내가 받는 급여가 이자로 따지면 정말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 다닐 때 내가 이로운 점 다 취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퇴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